지금 현재 무주택자 분들이 내 집 마련을 하기에 정말 어려운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주택의 가격이 너무나 큰 폭으로 올랐고요. 그리고 시장 경제 상황도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또한 대출의 규제가 지속해서 강력하게 강화됐기 때문에 내가 대출을 일부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해도 쉽지 않은 시장으로 보여져요. 그러다 보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고,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의식주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의식주 중에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늘 드리는데, 임성배 TV 보동과 텐데크 이제 많은 유튜브나 강의들, 그리고 언론 매체들, 기사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너무나 지금 현재 자극적인 내용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주택의 거래가 활성화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취득세 중과, 그리고 양도세 중과, 보유세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내가 주택을 조금 더 늘리고 싶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 때문에 주택을 사기가 쉽지가 않고요. 또 팔려고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로 인해 가지고 내가 팔아서 수익을 챙기기보다는 손해가 더 막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익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는 거래 자체가 그렇게 활성화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매물이 많이 있고, 그리고 시장에서 주택의 공급이 많이 있어야지 수요자층들이 살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이 있는데, 매물들이 있는데, 이런 매물들이 주변에 많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다주택자분들이 이런 주택들을 시장에 내놓으면서 거래가 이루어져야지 시장 거래의 활성화가 되는데, 지금 현재는 그런 거래량의 감소로 인해 가지고 지금 정체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 집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것도 2019년도부터 지속적으로 하면서 내 집의 필요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주택자분들이 반드시 내 집 마련을 하고 그 삶의 안정을 이루어야지, 1주택자가 돼야지 그 다음에 재테크를 통해 가지고 내가 올바른 자산을 늘려갈 수가 있습니다. 이 자산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많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 두 개씩 경험을 하면서 부동산이라고 하는 농부의 씨앗 같은 것들을 하나씩 내가 모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부동산의 씨앗들을 하나씩 하나씩 내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가지고 어느 한 지역에, 그리고 뭐 한 그런 종목에 투자하기보다는 고루고루 지역별로 내가 감내할 수 있는 금액을 통해 가지고 소비 절제를 한 돈을 이제 자산으로 보내주게 되면은 이 부동산의 씨앗이 커가면서 이제 열매를 일구고 그 열매를 내 것으로 만들게 하는 그런 소중한 부를 가져다 주게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시작조차를 지금 못하게 막아놓은 그런 규제책들, 강력한 규제책들이 너무나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제 5월 달부터 부동산의 규제책들이 일부 나올 것으로 보여지지만, 물론 양도세 완화를 통해 가지고 일부 저가의 주택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준비가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직주 근접이 가능하신 분들, 그리고 본인의 자금과 레버리지를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아마 그런 주택들을 매입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시장으로 나오는 매물 자체가 그렇게 뭐 일시적으로 많이 쏟아질 것 같지는 않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양도세 완화 중과의 유예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난 기간까지는 관망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지금 부동산 시장은 이제 부동산을 살려고 해도 살 수가 없는 시장, 그리고 팔려고 해도 팔 수가 없는 그런 시장이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관망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고, 덜어는 주택이 폭락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의 대다수가 지금까지 너무 많이 오른 주택 가격을 보면서 많이 실망하신 분들, 그리고 많은 강력한 규제책들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주택 폭등을 보신 분들이 무조건 주택이 좀 폭락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일부는 이제 관망을 하면서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온다면 내가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관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양도세의 완화뿐만이 아니라 이제 인수위에서 부동산의 그 규제 완화에 대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표할 것 같은데요. 그 시기는 조금 늦춰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수위에서도 부동산에 대한 규제 완화책들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히 조심히 다루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일시적으로 이런 규제 완화책들이 나오게 됐을 때는 또
시장의 반대급부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히 하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좀 우유부단하다, 그리고 본인들이 내세운 공약들을 이제 빠르게 실천 안 한다,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으로도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그 관점에서는 조금 조심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부동산의 그 중과세 유예가 1년 동안 이제 시작을 할 건데,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난 다음에 거래량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실거래를 통해 가지고 매매 체결이 되고 클로징 되는 그런 건수라든가, 그리고 가격의 변동률, 지금 같은 경우에는 호가의 그런 아파트 가격이 좀 거래가 되는 경향들이 있으면서, 매도 호가에서 거래된 한 건이나 두 건의 가격 자체가 전체의 시세를 반영하는 것처럼 이제 언론 매체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거래된 거니까 그거는 거래가가 맞아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이제 단순히 전체적인 부분의 평균치를 봤을 때는 오류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양도세 완화 시점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부동산 거래의 그런 활성화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가격에 대한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께서 데이터화를 보게 된다면, 실제로 아파트의 가격이 어느 정도 거래가 되고 실제 가격들이 떨어졌는지 올라갔는지 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시기가 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런 시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 5월 달 이제 곧 양도세 완화가 시행이 되죠. 올해까지는 이런 관망세가 좀 짙어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여기에서 좀 빠르게 선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핵심적인 매물들, 입지의 매물들이 양도세 중과 완화로 나오게 됐을 때 매수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보면은 이렇게 앞으로의 시장을 누구도 명확하게 예측하기가 쉽지 않죠. 주택의 공급 물량 때문에 주택의 가격이 상승할 거다라고 외치시는 분들, 그리고 금리 인상이나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또는 지난 3년 동안 주택의 가격이 너무나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에 주택의 가격이 하락할 거다, 폭락할 거다, 이렇게 외치시는 분들, 너무나 극명하게 양극화돼서 이런 의견들이 분분하기 때문에 수요자들 같은 경우에도 더욱더 많이 관망을 하고 앞으로의 시장 예측이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무주택자에서 유주택자가 되거나 내 집 마련을 하는 타이밍을 잡으려고 하는데, 무주택자에서 유주택자가 되는 분들은 많이 없는 것으로 보여져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제 유튜브가 30만이 넘었고 19년도부터 제가 내 집 마련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도 유튜브의 구독 채널을 통해 가지고 무주택자 분들이 제 채널을 많이 구독을 해 주시고, 댓글들을 봤을 때는 여전히 무주택자 분들이 더욱더 기다리려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아직도 내 집 마련의 시기를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투자자 분들 같은 경우에 투자와 관련된 최적화된 채널을 보겠죠. 그리고 제 채널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처음부터가 무주택자 분들한테 내 집 마련에 대한 소중함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이 영상들을 찍었기 때문에, 무주택자 분들이 지금 현재도 제 채널을 많이 구독해 주시고, 뭐 무주택자에서 1주택자가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제 생각을 듣기 위해서 많이 감사히도 구독을 해주고 계신데, 제가 놀라운 것은 여전히 2019년도에도 무주택자 분으로서 제 채널을 구독해 주셨는데, 지금까지도 여전히 무주택자 분이면서 내년, 후년, 5년 뒤를 기다리겠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주택자였던 2019년도부터 지금까지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보면서도 내가 주택을 구입하지 않고 더 기다리면 주택의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놀라웠어요. 2019년도부터 지금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이 이제 지금까지도 무주택을 유지했다는 거는 이제 주택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본인이 저렴하게 주택을 사고 싶었던 생각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분들이 청약은 많이 넣더라고요. 청약 어디에 넣느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로또 아파트에만 청약을 넣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넣으면서 10억짜리 아파트가 8억에 분양한다, 7억에 분양한다, 안전마진이 5억 이상이다, 7억 이상이다, 이런 로또의 아파트만을 보면서 이제 그런 아파트를 통해서, 청약을 통해서 내가 당첨되면 5억, 7억을 벌 수 있으니까 그런 아파트만 노리면서 내가 내 집 마련을 해야겠다는 꿈을 키워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아파트들, 로또의 아파트들은 정말 극소수의 분들만 그런 아파트에 당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청약을 통해서만 내 집 마련을 하라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다만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했을 때는 베스트가 될 수 있다. 그것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저렴한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좋습니까? 7억짜리 아파트를 반 가격에 살 수가 있는 그런 아파트들, 그리고 핵심적인 그런 아파트들을 내 것으로 마련하게 된다면 개발 계획이 이루어지면서 지가의 상승까지도, 그리고 개발 이익의 상승까지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당첨이 되면 정말 많은 부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서민층에서 바로 중산층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서울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이 뭐 말도 못하게 비싸게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핵심적인 지역의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급 물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런 분양가 상한제의 아파트를 당첨받게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런 아파트만 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장점이 극대화된 로또를 사고 1등이 되기 위해서만 로또를 사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은데, 로또 같은 경우에는 재미로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사고 1등의 꿈을 꿀 수 있어요. 하지만 아파트 청약 같은 경우에는 내가 너무 로또의 아파트만을 보고 로또의 아파트만 계속 청약 신청을 하게 됐을 때는 언젠가 당첨이 돼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확정된 그런 당첨권을 가져갈 수 있다면 좋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 시간이라고 하는 게 계속 지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2019년도부터 제 유튜브를 보시면서 그런 분양가 상한제의 핵심적인 지역의 그런 아파트만 청약을 계속 넣는데 불구하고 당첨이 되지가 않으니까 이제는 너무나 많이 오른 이 가격들, 2019년도에는 그래도 저렴한 가격에 내가 내 집 마련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나 많이 오른 이 아파트의 가격을 보니까는 이제는 살 수 없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든다는 거죠. 앉아서 정말 벼락거지가 된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드니까, 처음에는 분양가 상한제의 아파트를 통해 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꿈을 꿨었는데 지금은 너무나 많이 올랐고, 그리고 대출의 규제도 너무나 강화됐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이제 지난 시점의 가격으로 폭락해야 된다, 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과거에 머무르는 삶이 아니라 지금 현재를 인식하고 지금에 맞춰가지고 목표를 설정하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거의 아파트 가격에 연연해가지고 2008년도의 가격, 2012년도의 가격, 1997년도 IMF의 가격만을 보면서 폭락해야 된다, 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저는 위험한 생각이라고 보여져요. 제가 이제 최근에 투자했던 그런 부동산의 물건들 같은 경우에도 늘 생각하는 게 똑같습니다. 아, 너무 비싼 것 같은데. 경매를 통해서 사더라도, 분양을 받더라도, 그리고 내가 그냥 일반에 있는 물건을 할인받아서 사더라도 항상 제가 느끼는 것은 아, 이거 너무 비싼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을 늘 한다는 거예요. 늘. 한 번도 제가 부동산을 살면서 야, 이거는 진짜 싸게 샀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는 아, 그때가 그래도 쌌다, 아, 그때 사길 잘했다, 이런 생각들을 늘 하면서 20년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내가 지금 사가지고 뭐 3년 뒤에 팔 건데 3년 뒤에 폭락하게 되면은 고가에 물려가지고 3년 뒤에 주택 가격이 반토막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시간을 버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무리해서 내가 투자하지 않았다면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는 그때가 쌌다고 하는 것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실물 자산이기 때문에 1주택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가 없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은 이 1주택이 되기를 시기를 너무 미루려고 하는 그런 습관들, 그리고 주택의 가격이 너무나 많이 올라가니까 이 가격이 더욱더 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들을 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의 가격은 제가 봤을 때 많이 오른 것만큼 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는데 과거를 살펴보면은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이렇게 많이 올랐던 그 부동산의 가격이 일부 조정을 받는 시기가 오죠.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다시 침체기, 조정기를 맞으면서 상승을 하는데, 이런 상승이 그때 당시에는 글로벌 금융위기라고 하는 세계 위기가 와가지고 조정을 받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정의 구간이 좀 길었고, 하지만은 지금 이제 세계 경제 위기가 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부분들 말고 우리 국내의 경기, 수급에 대한 부분들을 본다면은 지금 공급 물량이 현저히 많지 않은 그런 시점이라는 것은 팩트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택 공급이 많이 오는 그 시기에 분명히 부동산의 조정이 올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그 조정이 오는 시기에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거든요. 이 생각은 잘못됐어요. 제가 봤을 때는 조정이 오는 시기에는 투자를 하는 거예요. 투자.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가지고 주택들을 던질 때 내가 안정적인 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1주택은 미리 확보를 해 놓은 상태에서 그때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선택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가지고 주택의 가격들이 반토막 나고 떨어지고 전세가가 막 뚝뚝 떨어질 때, 매매가가 뚝뚝 떨어질 때, 그때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의 주택을 사느냐, 상가를 사느냐, 토지를 사느냐, 오피스를 사느냐, 이거를 내가 선택해가지고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부의 축적을 늘리는 거지. 그런 시점이 왔을 때 내 집 마련을 하겠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 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런 시점이 왔을 때 내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을 잡으면 좋지만 다른 사람들 다 그런 시기가 왔을 때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면 내가 그때 공포에 질려가지고 못 살 수도 있고요. 그리고 경쟁에서 내가 밀릴 수도 있는 겁니다. 나는 더 싸게 사고 싶은데 더 많은 주택의 가격을 주면서 선택하는 분들이 있다면 내가 그런 주택의 가격들이 떨어지는 시점에 왔을 때 내 집 마련을 하는 타이밍을 못 잡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 무주택의 기간들이 좀 길어지면서 막연히 이렇게 오른 주택의 가격을 인정을 안 하고 많이 떨어져야 된다. 그리고 과거의 시점들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지난 과거를 잊어버리시고 현재를 인정하시고 그리고 앞으로를 좀 예측하면서 여러분들의 그런 주택의 투자, 내 집 마련의 그런 방법, 내 집 마련의 시기 그리고 추후에 올 부동산 조정기 때 내가 어떠한 선택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용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좀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만의 투자 전략들을 좀 세워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많은 유튜브들이나 어떻게 보면 언론 매체, 신문에서 너무나 양극화된 주장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확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임성배 TV를 보면서 임성배의 생각은 이렇구나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참고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 생각은 이렇다 하는 걸 참고만 하면 되는 거고 다른 유튜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참고만 하면 되는 거고 그런 여러 가지의 유튜브들을 보고 여러 가지 영상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봤을 때 편향적으로 하나의 유튜브만 다 보면서 그 사람의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유튜브들을 같이 보면서 그리고 그들의 생각 중에 여러분들이 좋은 생각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맞는 그런 신념들을 하나하나씩 가져오면서 여러분들의 이론을 정립하고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대로 행동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확신이 있는 것은 1주택자는 반드시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관가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2주택자부터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2주택까지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